240번부터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발생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제가 지금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했는데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개의 방향이 되고요. 이걸 우리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여기 4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41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 역시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을 조금 다른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을 사용한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작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된다. 평행한 두 도체 사이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 흡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문제 보시게 되면 3번에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해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기자력이라고 부르게 되죠. 건전지에서 전기의 힘을 순환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고 여기는 기자력이 답이 맞게 됩니다. 다음 중 기자력, magnetic force, 그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궤로의 기전력에 대응하게 되고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곱의 크기에 같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과 자속의 곱과 동일하다. SI 단위는 암페어이다. 모르겠는데, 자, 지금 여기 보세요. 기자력이라고 하는 건 F는 NI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전자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힘 F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힘은 바로 여기 흐르는 전류와 감겨진 권수의 횟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권수가 많을수록 흐르는 전류가 클수록 힘은 더 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힘 F는 NI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역시 V는 IR 하는 것처럼 여기는 I 곱하기 R처럼 R 곱하기 자속 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일에 전류할 때 전류 밀도와 코일의 권수의 곱의 크기와 같다.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A 부분의 자극의 극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면은 손을 감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감기게 되겠죠.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왼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니까 이 A 부분은 우리가 N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죠. 환상철심의 감은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 턴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권수는 몇 회로 하면 되는가? 코일의 권수, 우리가 기자력 힘 F는 이렇게 NI가 되죠. 기자력을 얼마로 하고 싶냐면은 2000이라고 해요. 여기 2000이 되고 싶다면 권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전류는 5. 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000이 될까요? 얼마? 2000 나누기 5 하면 딱 알 수 있는데 얼마? 400 될 수 있겠죠. 답은 400. 246. 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어떤 곳에 이 전류가 흘렀더니 이 주변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 거리 떨어진 만큼에 이만큼 작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2 파이 R 분의 I가 되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류에는 비례,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여기 2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2번과 같은 해설이 나오게 되고요. 자, 무한장 직선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20c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가 10이라면 전류의 크기는 얼만큼인가? 아까 무한장 직선일 때 H는 2 파이 R 분의 I 이렇게 했어요. 전류의 크기 I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R의 H가 되니까 자, 여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R값 20cm는 0.2m죠. 0.2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
얼마 나온다고 하나요? 12.6 정도 나오게 되겠네요. 12.6 하게 되면은 2번이 답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혹시나 제가 이 우려스러운 마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지금 저랑 같이 해설 보시는 거죠? 맞죠? 뭐 책 바로 지금 딱 구입해가지고 책 열자마자 해설 영상 같이 보는 거 아니죠? 제가 믿어도 되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공부 효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제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수학 문제지 사주면은 맨 뒤에 있는 답 보고서 막 이렇게 뺏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공부가 잘 안 돼요. 그쵸? 이 공부는 누굴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굴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자격증을 따고, 내 실력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여러분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은 그냥 곁들어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대부분 여기 해설을 보면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만 좀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영상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은 강의가 이렇게 딱 번호별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책을 사자마자 저랑 같이 동행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책이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 문제는 2번. 무한량 직선도체의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가 2A 턴퍼미터라면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똑같이 그 전 문제랑 같이 풀 수 있죠. H는 2πr 분의 I인데 여기 전류 I는 2πr의 H. 자, 그리고 2 곱하기 3.14 곱하기 거리가 0.1 곱하기 H.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풀면은 이거 얼마 나올까요? 1.16. 답 1.16. 전류 2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H는 2파이 R분의 I. 여기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류가 2파이 흐르고 있대요. 자, 이상하잖아요. 그쵸? R 값이 1m, 1분의 여기가 2파이 하면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 값은 결국 1이 되겠네요. 답은 1이라고 볼 수 있죠. 50번. 반지름 R, 건수 N인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비호4발의 법칙에서 우리 세 가지 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선 도체일 때. 직선일 때는 H는 이렇게 됐었죠. 2πr 분의 I. 자, 그 다음에 원형 도체인 경우에는 2r 분의 ni. 자,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인 경우에는 2πr 분의 ni. 이렇게 세 가지 식은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원형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식을 둘 수 있고요. 2r 분의 ni.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평균 반지름 10cm이고 가문 횟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여기 원형 코일 있어요.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2R, 2 곱하기 R 값이 0.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 권수가 10회이고 흐르는 전류가 2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 나누기 0.2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00 나누기 0.1, 1000 정도 되겠네요. 답 3번으로 볼 수 있죠. 평균 반지름 20cm이고 가문 횟수가 100회인 원형 코일에 역시 똑같아요. 20A의 전류를 흘리게 하면은 여기 2 곱하기 R 값이 0.2라고 했고 그 다음에 권수가 100회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20이 되겠네요. 자, 약분하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5,000 나오나요? 얼마나? 5,000 정도 나오게 되네요. 자, 반지름 R, 권수 N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 지금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했어요. 이거 환상 솔레노이드 2πr 분의 ni 할 수 있는 거 답 몇 번? 답 4번으로 넣을 수 있죠. 평균 반지름 R미터의 환상 솔레노이드 Iampere의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개가 H였다. 권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는 이 N 권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H인데 H는 2πr 분의 ni인데 여기서 N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N으로 하게 되면 I분의 2πrh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I분의 2πrh. 답은 1번인가요? 이게 딱 맞을 때 여러분들 계산해서 이게 그 공학용 계산기로 어려운 거 딱 했는데 답이 맞을 때는 기분이 짜릿할 때가 있죠. 그런 거 꼭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평균 길이 40cm의 환상 철심에 200K 코일을 감고 여기에 5A의 전류를 흘렸을 때 철심 내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만큼이 되는가? 요거 근데 주의해야 될 문제. 원래 솔레노이드 하면은 이렇게 환상 철심이 이거예요. 환상 철심이에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 요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2파이 R분의 NI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R 값에 40cm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2파이 R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수학에서 2파이 R이 원의 원 둘레 길이를 2파이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름 곱하기 3.14니까. 지름 곱하기 3.14니까 이미 평균 길이를 저기 알려준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그냥 0.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수가 200회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파이 R을 이미 저기서 0.4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요. 0.4분의 200 곱하기 5해서 이 값은 25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0.4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분모가 0.4가 되는 겁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와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자,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수에 반비례한다. 잘못된 거고요. 권수, 전류, 평균 반지름 관계가 없다. 관계 있어요. 평균 반지름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죠. 전류에 비례한다. 맞아요. 전류가 클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더 세지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네요. 평균 길이 10cm, 권수 10회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도 역시 평균 길이가 요 밑에 분모 2파이 R이 그냥 0.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대로 가게 되면 0.1분의 권수가 10회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3A야. 30 나누기 0.1 하게 되면 30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58번 비오사발의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비오사발의 법칙은 뭐예요? 전류가 흐를 때 얼마나 많이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지냐, 즉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이죠. 비오사발의 법칙은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전류와 자기장이 뭐예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고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비오사발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3번. 다음 그림에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발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안 들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과 한번 말하는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싸 제곱. 싸 제곱. 아싸 제곱. 다시 한번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 한 번 더 아싸 제곱. 비오사발의 법칙은 아싸 제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싸 제곱. I 사인 제곱. I 사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싸 제곱 아니에요. 아코 제곱이에요. 아니에요. 아싸 제곱 맞아요. 아코 아니에요. 그쵸?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암페아 턴 포 웨버가 되는 거죠. 기자력 나누기 그 다음에 자속이니까 암페아 턴 포 웨버. 답 4번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회로의 자기 저항이 5,000 암페아 턴 퍼 웨버이고 기자력이 5만 암페아 턴이라면 자속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시게 되면 자속은 어떻게 돼요? 기자력을 나누게 된 거죠. 자기 저항으로. 지금 기자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5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저항이 5,000이니까 5만 나누기 5,000은 10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자기 회로의 길이 L미터,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뮤일 때 자기 저항의 관계를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R은 뮤, 그 다음에 L 분의 A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뮤 A분의 L, 뮤 A분의 L이라고 해서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는 비례하고 길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자기 저항도 더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답은 4번으로 놓을 수 있고요. 자기 저항은 자기 회로의 길이에는 어때요? 길이에는 비례하죠. 길이가 길게 되면 당연히 저항도 커지게 되죠. 첫 번째는 비례 들어가야 돼요. 1번 아니면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로의 단면적과 투자율의 곱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반비례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1번이 맞는 말이죠.
길이가 100cm, 단면적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B 투자율이 50인 철심을 이용하여 자기회로를 구성하면 자기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저항 아까 어떻게 됐어요? R은 투자율, 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B 투자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적, 분의 길이, L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공의 투자율은 여기서 알려주고 있네요. 다행히 친절하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 다음에 B 투자율이 얼마요? 여기 B 투자율이 5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면적이 여기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에요. 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분의 길이가 100cm, 그러니까 1m죠. 1,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쭉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 2.5 곱하기 10의 7제곱이 되겠네요. 2.5 곱하기 10의 7제곱 답 2번인가요? 네, 2번으로 답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전선이 자기회로의 길이가 L, 반지름이 R, 투자율이 μ일 때 자기저항은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저항 R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μ, 그 다음에 A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이 A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선이라고 했으니까 전선은 이렇게 동그라는 형태잖아요. 이 A라고 하는 것을 면적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 R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μ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일까요? 여기 4번이 해당되게 되겠나요? 4번이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7번 자장 내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정하는가? 자, 자장 내에 있는 도체 여기 도체에 전류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기를 흘렸더니 힘이 작용한대요. 이게 발전기입니까? 전동기입니까? 발전기는 힘을 줬더니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동기는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풍기 내가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힘이. 자, 이거는 전동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동기는 자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어요. 왼손 법칙이라고 했어요. 우리 플레밍의 우, 발, 좌, 전. 오른손은 발전기 법칙, 왼손은 전동기 법칙이라고 했죠.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동기의 경우에는요. 답은 그래서 2번이 해당합니다.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무엇인가? 자,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도체의 방향, 그 다음에 도체의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기전력의 방향, 전기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3번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자속밀도 2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6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식 딱 F는 하고서 기억해야 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B, I, L, 사인, 세타. B, 자속 밀도를 이야기하고요. 전류 I가 5A를 의미하고요. 길이는 20cm 0.2고요. 곱하기 사인 60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영상 정지하고 이미 계산하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답 보시죠. 짜잔, 얼마? 이렇게 되면은 1.732 정도 나오시나요? 맞나요?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답이 됩니다. 사인 60 하게 되면 한 0.86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2, 5 하면 10이고요. 10 곱하기 0.2 하게 되면 2에다가 0.866 하게 되면은 1.732 나오겠네요. 자, 270번. 자속 밀도가 0.3 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개 내에 5A, 2m, 60도. 자, 이때 도체가 받는 힘, 지금 했던 거 똑같죠? B, I, L, 사인 세타.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B 자속 밀도 0.3, I 전류 5A, 그 다음에 길이 2m, 그 다음에 각도 사인 60 계산하게 되면 이때는 2.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 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의 길이 10cm, 그 다음에 4A. 근데 문제는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이런 말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F는 B, I, L, 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죠. B, 자속 밀도가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4, 그 다음에 길이가 몇 미터예요? 10cm니까 미터로 0.1m. 자, 그리고 사인
몇 도?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90도. 사인 90은 1이거든요. 그러면은 4, 3, 12, 1.2 정도가 되겠네요. 계산하게 되면 1.2, 답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자속 밀도가 2웨버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장의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놓고 0.5m 8A 전류가 흘렀을 때 계속 똑같은 문제. F는 어떻게 돼요? BIL sin 세타라고 하는 문제. B 자속 밀도 2, 그 다음에 전류 8A, 그 다음에 길이 0.5m, 각도 sin 30 하게 되면 4N 나오겠네요.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5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2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직각의 밑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직각의 밑줄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B 자속 밀도 5, 그 다음에 전류 4, 그 다음에 L 길이 0.2, 사인 90이라고 했죠. 각도 여기서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90은 하나 많아요. 그냥 1입니다. 그러면 5, 4에 20 곱하기 0.2 하게 되면 4N,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속 밀도 2웨버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의 길이 60cm에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자꾸 출제하는 이유가 있죠. 숫자만 계속 바꿔서 계속 여러분께 출제하는 이유가 있죠.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숙달하시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똑같아요. 계속 풀 수 있는 거 작용하는 힘 역시 3N.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맞는 거고요. 코일의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좋아요.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자, 여기가 이런 거야. 늘 항상 함정이 있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밥을 먹는 게 무한정 다 우리가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우리가 포화되는 것이 있는 만큼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무한정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가면 한계점이 있듯이 전자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를 많이 흘러준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포화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평행한 두 도체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두 도체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두 개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 즉 흡인력이 작용하게 되고요. 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방향이 다를 때, 서로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내려가게 되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즉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같은 방향의 전류라고 했으니까 흡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도체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했을 때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당긴다고 했어요? 밀어낸다고 했어요? 밀어낸다고 서로 다른 방향일 때 서로 밀어낸다. 반발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2번.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 힘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식으로 볼 수 있죠. 힘 F는 거리 분의 E, I1, I2. I1, I2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 I1이라고 하고 이쪽을 I2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자, 이때 전자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게 돼요. 둘 사이가 멀어질수록 당연히 밀거나 잡아당기는 힘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냥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서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흡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답은 3번에 해당합니다. 2cm의 간격을 가진 두 평행 도선에 100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1m마다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리가 2cm, 즉 0.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000A, 1000의 왕복이니까 1000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이 계산하게 되면은 10N 나오겠네요. 10N. 답은 2번. 공기 중에 10cm 떨어져 평행으로 놓여진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0.04N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 자, 이때는 반대로 힘이 0.04라고 합니다. 거리는 0.1m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자, 여기 i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넣을 거냐가
답이 되는 겁니다. 58 한번 넣어보고요. 62 넣어보고 83 넣어보고 141 넣어보십시오.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딱 0.04가 나오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괜히 막 이항해가지고 루트 막 씌우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넣어보세요. 4번에 141 넣었을 때 0.04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41 넣었을 때 0.04. 자, 공기 중에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R이 0.05m죠. 5cm니까 2 곱하기 I1, I2. I1, I2가 얼마예요? 10A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100이 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네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 여기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1m 떨어져 평행으로 놓인 두 개의 무한히 긴 도선에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여기 힘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m 떨어져서 1분의 2 곱하기 i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얼마일까요? 요거 없어지게 되면은 2에다가 뭐 곱해야지 18이 됩니까? 9. 어떤 거의 제곱이 9예요? 3. 아까 3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 1번이 되겠네요. 1번. 3A가 되겠네요. 사장 중에서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어떤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가? 도선에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 이거 유기기전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바로 렌츠의 법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의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방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3번 반복하겠습니다. 방해. 방해는 한 놈밖에 없어요. 전기기능사 하면서 여러분 방해하는 놈 찾아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렌츠예요. 죄송합니다. 렌츠라고 하는 분이 실제 존재했던 분인데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렌츠는 방해합니다. 렌츠는 방해합니다. 알았죠? 방해한다라고 하게 되면 렌츠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코일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의 이동 방향은 이거는 여러분 이 전기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자석이 어느 쪽으로 가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가 N극이니까 얘가 이쪽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더니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을 어떻게 했더니 전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석을 왼쪽으로 했냐, 오른쪽으로 했냐, 위로 했냐, 아래로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졌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렌츠 법칙에서 뭐라고 했어요? 방해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지 방해하는 거예요? 자석이 이렇게 들어갈 때 방해하려고 하는 게 반대편으로 자기장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커지려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이거 2번의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반대예요. 이 위를 향하게 됐어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어요. 그때는 뭐예요? 자석이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그럼 감소하게 되는데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이 반대편으로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생각하는 문제예요. 50회 가문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이 0.5초 동안에 0.1웨버에서 0.2웨버로 변했다면 기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패러데이의 우리가 유도기전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권수 지금 몇 회 감았다고 했냐면 50회 감았다고 했고 시간 T는 0.5초 동안에 그 다음에 자속이 0.1에서 0.1로 했으니까 0.1만큼 변하게 된 것이죠. 자, 0.1, 0.1 10V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답은 10V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땡땡하고 매초 변화량에 땡땡하고 코일의 권수에 땡땡하게 된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매초의 변화량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에도 권수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에 해당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288번까지 풀었는데요.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수식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몇 개 중요한 수식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센스 있는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